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차에는 전시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위기 관리라는 게 뭐예요? 위기를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위기 관리라는 얘기는 위기가 발생할 위기라는 게 뭐냐면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국제 운송에서 보험 배우죠. 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보험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가 뭐 바다에 빠진다든지 뭐 침몰한다 뭐 이럴 경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다. 이게 그걸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전시회에서도 마찬가지. 전시회에서도 왜 그러면 전시회 지금 위기 관리를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조심하면 되지. 근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CES 전시장에 사람이 뭐 일주일 동안에 뭐 10몇만 명, 20만 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대통령 뭐 선거할 때 뭐 해봐야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이나 얼마 안 모여요. 잠깐 모이고 가버리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시장이라는 것, 전시회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 한정된 여러분들 킨텍스나 여기 코엑스에 가보면 적은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업체 수백 개 업체들이 막 거기에 뭐 전시를 하고 뭐 온갖 막 쿵쾅거리고 난리잖아요. 그래죠? 그리고 더구나 CES 같은 전자박람회는 온갖 새로운 물건, 진기한 물건들이 다 나오고 또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야당이란 말이에요. 막 영상을 틀어놓고. 그런데 거기에 또 수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여기 오늘 그 위기관리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낸 그 질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그 사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교수는 전시회를 내가 직접 오거나이즈도 해봤어. 오거나이즈도 해보고 또 아니면 전시회 참가도 해보고 수많은 전시하면서 그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강의 자료에 뭐 어느 교재에서 쓴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수가 직접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얼마든지 그런 사건 사고는 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 산업 안전이 강조되고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거기 보면 요즘 여러분들 회사 같은 데 전화 뭐라고 그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무슨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폭언이나 그걸 삼가주세요 나오죠. 그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거예요. 전화해서 막 사람들한테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심지어 그럴 즈음에 이 엄청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정된 밀집된 공간에 있을 때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안전이 강조되고 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산업안전관리자를 임명해야 되고 전시장이나 전시회를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한 건이라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논문도 많아요. 이 위기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한 챕터가 위기 관리로 전시회란 그 특성 때문에 그렇게 굳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위기관리 개요의 그 이윤선 팀장이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그건 언제 보완이 필요하고 언제 보완이 필요하고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다 보완과
경비와 도난 방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사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6명밖에 안 앉아 있지만 얼마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돼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집에서 자녀가 1명이나 2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막 솔직히 교수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한 집에 뭐 막 10명 막 그랬어. 애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서 한두 명 뭐 어떻게 돼도 그게 문제 안 됐다. 그런 시절에 옛날 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한 거죠. 지금 옛날에 군대에 가도 다 그렇지 뭐 여러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 어디서도 안전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이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는 뭐 이건 보완 안 해도 되고 여기는 해도 그런 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더군다나 이렇게 큰 대형 행사를 할 때는 정말 100% 101% 주의를 해가지고 단 한 건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퍼펙트하게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리가 참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2파 전시회가 뭐죠?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전자박람회입니다. 뭐 보안업체와 물류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것이 이건 이제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삼성전자가 신제품이 많잖아요. 특히 OLED 막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그 고난도 내지는 아주 최첨단 그런 기계들을 전시하고 할 때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그 몰래 경쟁업체에서 훔쳐다가 뭐 자기들 뜯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산업 스파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류업체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네. 독창적인 부스가 있느냐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가 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차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거예요. 교수가 했던 것이 독창적이었다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끝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다음에 전시의 위기 중 그래비티 전시회에 낙서를 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전시회에 왔던 참관객이 거기다 뭐 이건 뭐죠?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범죄 행위. 기물파손죄. 형법상의 범죄 행위. 그래서 그런 건 해서는 안 돼. 그건 상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참관객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라. 근데 이제 또 그만큼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뭘 쓰려고 할 때 그걸 미리 무슨 뭐 그 레이저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뭐 그걸 미리 못하게 경고를 울린다. 그거 다 돈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전시 주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런 방비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위기관리 팀이 있는데 그건 정말 이제 그 보통 회사에서 그래요. 어떤 큰 행사 교수가 뭐 VIP라고 하면 대통령 행사라고 그랬죠. 가장 이제 어려운 아니면은 외국에서 대통령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 교수가 했던 행사 중에는 에이펙 부산 행사 그때 막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왔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보안이 철저한 그런 행사면 그럴 때는 사실 뭐 어느 한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팀 경호과 경호팀에서 하는 거 경찰 온 천지가 다 그냥 그렇게 동원된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전시회에서는 전시장에도 그런 이제 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전문 경호 업체에다 그걸 맡겨요. 아웃소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문 경호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전시 주최자나 전시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 방 얘기했습니다. 아까.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뭐 학생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그 사건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알아요? 언론을 보고 알죠. 언론에 이제 게재가 되면 그 알게 되는데 실제 그런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교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신문에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신문에 보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 신문에 보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가 엄청나게 사건 사고 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가 왕창 무너졌다든지 뭐 누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뭐 큰 어떤 손해가 났을 때만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지. 조그마한 일들은 보도가 거의 안 되죠. 묻혀버려요. 왜?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은 이 기업으로서는 치명적 아니에요, 이게. 요즘 뭐 여러분들 보죠. 뭐 누구 뭐 손녀딸이 뭐 어쨌다 뭐 그다음 심지어 그런 조그만 거 아니면 뭐 회사의 회장님이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신문에 나는 것 자체가 회사로서는 엄청난 데미지죠. 그래서 큰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현장에서 다 해결이 되고 뭐 손해배상도 다 해줘버리고 그렇게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따름이지 그 내에서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은 많이 발생하더라도 전시 주최자나 전시장이나 또 회사 자체에서 그런 일들이 빨리 해결이 돼서 큰 문제로 확대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까지 하고요. 그 4팀 좋은 질문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강의를 한번 보죠. 이제 위기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지금 이 보는 화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들. 2012년에 뭐 OLED TV를 도난당했다 그랬는데 교수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가 언제냐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예요. 그때 아마 이건 이파 전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독일 하노바에 있는 하노바에서 그 세빗이라는 전시회가 있었어요. 세빗. 그게 이제 정보통신 박람회인데 이 전시회를 교수가 세빗 박람회 한국관이라고 한다면 주로 단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관을 한국관, 코리아 파빌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타 다른 이제 큰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한국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아일랜드 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교수가 그때 근무하던 그때도 삼성전자 뭐 텔레비전 도난당했어요. 현장에서. 여기다 붙여놨는데 보니까 없어졌어. 그런 경우에 누가 주로 가져갔겠어요? 물론 거기 좀도둑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내가 교수가 이제 한참 이제 독일 근무하고 난 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든지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계약을 2군데 3군데 하고 심지어 뒤에서 보겠지만은 한 달 전에 막 그 전시품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그런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전시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리고 수출업체에 가서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 전시의 담당자가 됐을 때 이러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이것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킨텍스나 코엑스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수십 개 지금 전시 주최자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건 사고가 없지. 매일 전시회 막 열리는데 거기서 하루에 한 건씩 뭐 사건 사고 나봐 어떻게 되겠어요? 전시장 완전히 그 이미지가 X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2014년 벌써 오래됐네. 벌써 7년 전 여러분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환풍기 사고랑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기도의 산하 그 공공기관에서 무슨 뭐 그 라이브 공연을 했대요.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 지하철 환풍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여기 서울 시내에 있는 여기 저 광화문 그런 데도 환풍구가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 아무나 지금 우리 학교 앞에 보면 유리로 다 막아져 있죠.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거란 걸 뻔히 다 높이가 진짜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무나 애들도 올라갈 수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사람들이 공연을 여기서 하니까 수십 명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꺼져가지고 지하 뭐 20몇 단가 사람들이 추락해가지고 사람 몇 명 죽고 난리가 났죠 이게. 어디 보면 생각해. 경기도 산하기관이 도민들 위해 좋은 시민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완전히 다 감옥 갔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사건 사고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위기 관리 개요. 아까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져올 수도 있는 거라 이거죠. 지금 당장 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위기에 대한 개념들이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 뭐 비상사태, 위기,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 보험도 뭐 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위기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비상사태 뭐 요즘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뭐 있어요? 옆에 뭐 이머전시인 경우에 뭘 땡기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고 그거 있죠. 다 그런 게 이거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옛날에 지하철이 가다 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에 불이 나기도 그런 일도 많았어요. 대구에서도 지하철에 불 나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상사태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가다가 멈춰섰다. 그게 이제 이머전시죠. 아직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지하철이 멈춰서 가지고 사람들이 한두 명 죽고 막 다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회사의 위기지 위기. 서울교통공사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하고 심지어 뭐 대통령까지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게 이제 위기 상태고 만약에 그보다 더한 게 뭐예요? 지하철에 가다가 어디 저 한강에 퉁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성수대교 뭐 이거에서 사람 버스 떨어지듯이 그게 디자스터 그런 게 이제 막 수십 명이 사람이 죽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막 지하철이 막 10칸, 12칸이 그냥 몽창 한강에 빠졌다. 이런 게 디자스터라고 그래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 사고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늘 교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 할 때 얘기지만 플래닝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뭘 할 때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역 전시론 배우면서도 다 뭐였어요? 계획을 강조했잖아요. 계획을. 내가 어떻게 전시에 어디 가서 참가를 할 거냐, 전시회를 어떻게 개최를 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거의 90% 이상의 위기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하다 넘어지잖아요. 눈 감고 길 가면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철저히. 여러분들 다 운전면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운전을 할 때 늘 어떤 위험이 있죠.
내가 차를 들이받는다든지 뭐 받친다든지 사람을 치신다든지 뭐 교통 위반을 한다, 얼마든지 그 도처의 그 위험들,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차라는 그런 큰 물건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물건이 움직이면 어때요? 물건의 그 속도 고박이 뭐 중량에 의해서 그 무게가 해져. 그래서 사람이 그냥 걸어갈 때 별로 위험하지 않지. 근데 차량이라는 그것 때문에 전시장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사고 안 나려면 어떻게 해요? 운전 면허도 잘 따야 되겠지. 내가 영국에서 근무할 때 보면 영국에도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하이웨이 코드라고 그래요. 하이웨이 코드. 거기 보면 우리 같이 뭐 굉장히 법이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영국 같은 데는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어요. 막 글로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 딱 운전면허 해가지고 당신이 이거 운전면허 합격을 하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면 나한테 이제 운전 합격증이 와. 한 달 뒤에 나 이제 합격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졌나요? 당신은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주어진다. 라이선스가. 그러나 지금 당신이 운전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그 말이 이렇게 써져서 와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퍼펙트한 드라이버가 될 거냐 이거죠. 계획. 철저한 대비. 수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있다면 항상 운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이걸 인공지능처럼 그거에 대비하고 있다면 사고가 날 리가 없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전시에서도 수많은 그 위기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한다면은 위기가 닥칠 리가 위기가 오더라도 최소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황하게 써놓은 얘기들이 대부분 저거예요. 지금 위기가 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계획 어떻게 대비하는 계획을 세울 거냐 그거예요. 이제 그 전시에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험 요소가 하나는 그 전시의 그 자체의 위기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그렇죠. 실제 생각해 보면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장에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위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뭐 태풍이 분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뭐 전쟁이 난다든지 그건 이 전시회하고 상관없는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먼저 내재적 위기. 그러니까 위기가 이제 내부에서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기 써놓은 건 뭐예요? 참가 업체들이 잘 모른다 이거죠. 물론 잘하는 업체들도 대부분 전시회를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본 회사들은 다 알아. 그리고 요즘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도 안전에 대한 철저한 많은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부터 안전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에 가는 기업들도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무엇이 해서는 안 되는 대부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2,000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사고를 일으켜도 문제는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참가하는 업체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첫 번째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참가 업체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의 참관객들 온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와가지고 허둥허둥 대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그 CES 배울 때 봤잖아요. 그 계약 조건에 막 1번, 2번 다 우리가 하지는 못해 1번, 2번, 3번 계약 조건이 텀스 앤 컨디션이 나왔는데 너무나 자세히 막 나와 있잖아요. 뭐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뭐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수많은 그 자세히 써놓은 이유가 바로 다
위기 관리 때문에 그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 되겠죠. 교수가 늘 얘기를 했지만은 전시품을 잘못 선적을 하거나 뭐 전시품을 잘못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도난을 당하,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은 사실은 전시의 주체자나 전시장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3번부터는 뭐예요? 전시에 참가하는 회사의 문제죠. 이제 회사에서 전시품을 잘못 만드는, 그런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쭉 그걸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제 그 케이스들을 교수가 많이 모아놓겠지만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교수가 2001년도에 저기를 갔어요. 독일에 갔고 2002년, 3년, 4년, 5년 4번 이 정보통신 박람회, 이때 지금은 이게 없어지고 다른 걸 대체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한 3,000개 회사가 참가를 하고 구경 오는 사람이 30만 명. 그 큰 독일 하노바 전시장에 가득 사람이 차 있는 그런, 그때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이 막 뜰 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때 한국관을 교수가 한국관 관자 책임자를 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냐. 한국 사람들도 수백 명이 막 오는 거고.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시품 도난당한 거.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함부르크 항구에 컨테이너를 내렸는데 이걸 그대로 FCL로 안 하고 LCL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역 노동자들이 사실은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역 노동자. 또 독일 같은 데는 하역 노동자가 누구냐면 폴란드 막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많아. EU 되고 그 뒤로 막 하고 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저거 빼가는 거지. 그래서 전시품이 혹시 도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근데 정말 일도 바쁜데 그 도난당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 미칠지경이지. 거기 가서 현장 답사해야지, 다 해야지, 보험 처리해야지, 컴플레인 하고 경찰 와가지고 사진 찍어야지. 무지무지 복잡해지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오니까 공항에서 붙잡힌 사람 막 그런 사람들도 막 있고 그런 일들을 이제 교수는 다 겪어서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출업체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거기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해결을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사람이 다친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심지어 죽는 사람도 가끔 있어. 해외에서 나 죽는 사람 많이 봤어. 심지어 장례식도 해봤어. 교수가 모스크바 있을 때 장례식도 해봤다니까. 돌아가신 분 이런 거. 전시장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케이스를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음식 같은 경우 있죠. 음식. 여러분들 전시에 혹시 지탭으로 가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아침에 솔직히 막 일어나서 눈 부비고 와서 전시장에 오면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지. 전시장에 밥 먹을 때도 별로 없어요. 큰 전시장에 보면 상점이 없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하노바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저쪽에 식당이 따로 있지. 한 2개나 3개 홀에 하나씩 식당이 몇백 명 들어가는 식당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겨우 먹는데 거기서 파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이 독일 음식, 정말 그 맛없는 음식들이야. 그런데 한 번은 전시에 이제 이거 정보통신 박람회 하고 나서 하노바 전시장에 매니저가 우리 사무실에 왔어.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관에 이제 한국관 100개 업체 막 참가하는 그 주요 고객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이거 듣겠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야, 너희 우리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가하는데 그 밥을 먹겠냐? 너희들은 밥 뭐 먹기 좋더냐?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고 막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스시도 팔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음식 어떤 박람회 같은 데는 아예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노 땡큐. 딱 그 안에서 파는 거 외엔 일체 먹지 마. 왜냐하면 사람은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좀 자유스러워요. 인근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시키면은 가지고 와서 거기서 부스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어디 휴게실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런 정책이 굉장히 철저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 이제 배달 음식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그게 이제 내재적인 위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7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카페트 걸림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이건 이제 장치 공사를 하는 회사들이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카페트 걸림이 뭐예요? 카페트가 이게 딱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덜너덜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진다 이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국 같은 데는 큰일 나.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병원 갔다 하면 뭐 $1,000는 기본이야. 미국은 갔다 하면. 만약에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병원비만 $1,000, 뭐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전시장에 그 전시의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전시장, 전시 주최자, 서비스 컨트랙터 이 사람들이 서플라이어들 아닙니까? 전시회를 그 서플라이어 중에서도 특히 이 시공을 하는 사람들, 전기 시공, 장치 시공, 뭐 바닥 시공 이거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외부는 뭐 그렇게 뭐 교수가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요. 아니 뭐 갔는데 뭐 정치적인 위기가 나서 뭐 전시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나라에서 전시회가 열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열린다 해도 별로 가지도 않죠. 뭐 아프가니스탄 전시회 열린다 여러분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일반적으로 전시회가 그 안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또 정치적으로 그런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대부분 개최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디다? 선진국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도 하지. 아 그러면 우리 한국도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전시회가 인기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안전하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러면 전시회가 개최 안 됩니까? 그럼 꼭 안전만 해서 저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마켓 사이즈 자체가 이제 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중국의 전시회에 가려고 하지 한국은 우리 자체의 도메스틱 마켓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덜 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자체적인 원천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례별 뭐 계획 예시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예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 어떻게 그게 이제 위기가 가능성이 있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네. 보안에 대해서 여기 좀 나중에 하고요. 뒤에 먼저 한번 가봅시다. 우리 뒤에 보면 이게 뭐냐면 전시 주최자의 위기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대학의 그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이거 보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교수가 추가로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수정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죠. 어떤 위기들이 있느냐? 이제 아까 뭐 교수님 그런 위기가 자꾸 발생합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학원생이 정리한 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전시회 개최 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시회를 주최한 주최자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주최하는 회사들은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뭐 하라고 해가지고 쿼트라가 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안 와도 별로 상관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 세금으로 하니까. 그런데 개인 회사 전시 주최 프라이빗 컴퍼니가 전시회를 오거나이즈 한다 그러면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부스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시회는 CES 같이 막 저도 올게요. 저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전시회는 거의 없어. 대부분이 막 열심히 참가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스퀘어미터를 하겠다고 했다가 저 50만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난감해진다. 이런 얘기. 전시 부스가 축소한다든지 캔슬해 버린다든지 뭐 돈을 안 내버린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시회는 판매가 어려우니까 외상으로도 많이 해주나 봐요. 그거 나중에 돈 내세요. 뭐 절반만 내고 근데 절반도 잘 안 내고 회사가 문 닫아버리고 그랬을 때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위기다라는, 그러니까 전시 주최자의 위기를 지금 여기 앞부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이미지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대학도 마찬가지.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서비스 산업. 서비스 인더스트리. 전시회라는 건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입니다. 대학도 뭐죠? 서비스 산업이죠. 뭐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니까. 매니팩처링이라는 건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이라는 상품이 있는 건데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서비스 산업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중에서 마이스 산업은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볼륨이 큰 게 이 전시 산업인데, 전시회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지명도 있는 영국의 리즈 엑스비션이 뭐 주관하는 전시회인데 거기서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인명사고가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리즈 엑스비션이 개최하는 전시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 아무도 안 가지. 그게 이제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왜? 이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게 서비스 산업이들이란 것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게 문제지. 그게 거의 핵심의 기업의 코어 컴피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사실은 약간의 무슨 여러 가지 리스크의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만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지만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건 한번 이미지에 금이 가면은 영 회복하기 어렵죠. 연예인들이 똑같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잘 하다가 뭐 이상한 스캔들에 막 휘말리면은 뭐 광고도 다 떨어져 나간 거 똑같은 거예요. 전시의 주최자, 전시장이라는 건 이미지를 어떻게, 그래서 전시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교수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1인 미디어가 많죠. 막 이거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찍는 사람 중계하고 막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 뭐 시청 앞에 한번 가봐. 광화문에 가면 누가 뭐 데모하고 있으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에 막 중계하고 그런 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가 뭘 했냐면 그 예로 들었던 취업 창업 대전, 이제 한 6, 7년 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도 오기도 했었고 뭐 한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외국에서 이제 그 구인하는 기업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왔는데 그때 어떤 뭐 1인 어떤 뭐 인터넷 뭐 신문 기자가 뭐 물어봤어. 그러니까는 이거 뭐 정규직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뭐 2년마다 갱신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자가 사실은 그런 그 외국의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뭐 대통령도 관심 있는 뭐 전시회가 순 뭐 계약직만 있더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지 않지.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 외의 나라든 모두 다 뭐다? 다 계약직이 전부 다. 그렇죠? 1년 그 사람이 와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1년마다 계속 계약 갱신을 해요. 다 미국이나 유럽엔 다 그렇게 한다고. 원래 계약 고용이라는 게 종신 고용이라는 건 뭐 노예나 종신 고용이지 사람이 내가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건 자체가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건 종신이 아니지. 그렇죠? 그냥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가는데 이게 다 그렇게 돼. 그걸 잘못 그 기자가 이해하고 그런 걸 신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전시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 홍보하고 했는데 엉망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X 되는 거죠.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서비스 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명사고가 가장 중요하죠. 아기를 잊어버렸다든지 누가 뭐 걸려 넘어져서 머리 부딪혔다든지 실려갔다든지 실신해서 죽었다든지 이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거의 다 이거라고 봐요. 인명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전시회를 하다가 그런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대단히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개최 후에 아까 얘기했죠. 개최하고 나서 뭐 돈을 안 낸다든지 그런 사람 비양심적이거나 아니면 근데 돈을 누가 안 내느냐 하는 것은 아이고 돈 내지 왜 안 내요? 미리 받지. 그렇죠. 전시회가 인기 있는 전시회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돈 미리 내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란 말이에요. 이게 뭐 전시회는 많이 개최되는데 참가할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외상으로도 하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래요. 보통 사장님이 계시고 뭐 직원들 몇 명 있고 이런 데가 많아. 그런데 전시회 CES 같은 1년 전에 막 참가 신청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시에 보통 누가 나가냐면 중소기업 같은 때는 수출 담당 직원이 가.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수출 담당 직원이 그만둬버려서 전시회 앞두고 그러면 전시회 갈 수도 없이 사장님은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뭐 그런 경우 뭐 그런 일들이 정말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위약금 설명에 이 이제 참가 업체 간 불화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죠. 참가 업체 같이 이제 한국 간에 10개, 20개 회사, 뭐 30개 회사가 같이 참가를 해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안경 전시회에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경 회사들이 대구에 주로 밀집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도 안경테 회사고 여기도 안경테 회사. 그럼 바이어가 오다가 이리 가다가 아니 이리 오세요. 이리 가버렸어. 그럼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지 막이. 그리고 아니면 바이어가 여기 왔다가 또 여기 또 그러면 저 바이어가 뭐 누구하고 계약을 할 거야 뭐 그러면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확대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한국과 코리아 파빌리온 오거나이저나 아니면 전시 주최자한테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져요. 예.
거기 이제 지금 요 표에서 매뉴얼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매뉴얼 하는 게 매뉴얼이라는 것도 결국은 계획 아닙니까? 계획. 어떤 언제부터 어떻게 1번부터 뭐 A부터 Z까지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것도 결국은 큰 카테고리의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시회를 주최하는 전시 주최자나 전시장 당국에서는 자기들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그런 아까 그 앞에 이제 다음에 뭐 얘기도 할 텐데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우리 한국 회사들이 그런데 굉장히 익숙치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저희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냥 뭐 나무 해준 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법원에 가지고 하니까 이건 뭐 엉뚱하게 다 불리하게 돼 있다든지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이 전시회를 주최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런 전시 주최자들은 이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이 결국은 이제 계약서의 일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몇 개 이제 쭉 써져 있고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매뉴얼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야 손실이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위기 관리의 어떤 대비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 봅시다. 그 전시의 위기 관리에는 뭐 5요소와 4원칙이 있다.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 강의 자료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이제 뒤에 그 사례를 여러분들 좀 여기 좀 보세요. 10번 한번 보세요. 이제 코트와 가방 보관 장소 제공. 우리나라에는 그 옷 맡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호텔 아주 좋은 호텔 같은 데만 겨울에 옷을 잔뜩 입고 오면 옷 맡기라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런 거죠. 이제 호텔 같은 데 근데 러시아 같은 데 그런 데는 반드시 어떤 장소가 있으면 꼭 옷을 걸도록 옷 거는 장소 심지어 식당에도 옷 걸어주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 한 사람이 앉아 있어. 그래 그 할머니가 옷 걸어줘 이게. 뭐 팁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옷을 왜 거기다 걸어야 되느냐? 이게 러시아 같은 데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옷을 잔뜩 껴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술의 전당 여러분들 가봤어요? 옷 거는 거 별로 못 봤죠? 그냥 가서 앉아 있어. 근데 왜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옷을 외투를 잔뜩 입고 막 돌아다녀 봐. 전시장 안에 돌아다니다가 어때? 걸려서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던가 아니면 전시품이 외투에 걸려서 전시품이 쓰러지고 비싼 거 같으면 깨지면 어떻게 해? 다 물어줘야지. 그래서 옷을 다 그런 나라도 무조건 맡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여기에 이제 지금 보안 경비의 이런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뭐 그래비티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시품 비싼 거 뭐 지금 미술품 전시하고 있는데 옷 뭐 패딩 입고 가다가 이거 넘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곤란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비싼 뭐 전시품이 무너졌다 떨어졌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관 장소라는 것도 실제로 이런 그 보관 장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겨울에 하는 전시회 같은 게 그렇게 합니다. 여기 나온 얘기들을 여러분들 좀 자체적으로 공부하시도록 하고 교수는 사례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기자들이 사진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전시품 도난 얘기를 했었고요. 저기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거 실제로 교수가 겪었던 거예요. 모스크바 의료용품 전시회에 어떤 중소기업이 왔어. 그 사람이 치과용 그 엑스레이 장비를 가지고 왔거든.
치과 이렇게 엑스레이 이렇게 하지 아니면 속에 넣어서 하든가. 근데 이 양반이 그 다큐멘터리를 작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리터리 유스로도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응? 치과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 장비 뭐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통관을 안 시켜준 거야. 전시장 여기 있는 전시장에 보세 창고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통관 전시장 갔다 안 갔다 여기 무슨 일이야? 쫓아갔더니 뭐 그렇다 이거. 그건 아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말로 결국은 막 통관을 안 시키니까 전시회 개최된 날까지도 안 됐어. 그게 이제 내가 그때 교수가 거기 본부장이었으니까 직원한테 과장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봐라.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뭐라고 하는지는 너희들 통관 안 시켜줄 거야 한 거지. 왜? 거기 코트라는 그 러시아 구러시아 이런 개도국에 있는 코트라는 대사관의 일부예요. Commercial Section of Korean Embassy. 대사관의 상무관실이라고. 그러니까 외교관이 외교관. 교수도 외교관 신분증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뜨끔해가지고 내일 대사님이 우리 코리아 파빌리언에 오실 건데 너희들 그때까지 이거 비워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도 안 해줘. 그런데 전시회 이제 개막을 딱 했어. 오후 3시에 정말 이제 대사님이 저기 태극기 달고 나타난 거예요. 전시장에 한국 회사들 많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가져가라고 이게 빨리 가져가. 그래서 이제 오후에 겨우 이거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군사용 물품을 전시할 때는 통관시킬 때는 3개월 전에 러시아 국방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도 잘 몰랐지 우리도. 근데 그 회사도 그런 거 쓰면 안 돼. 이게 미리터리 유스라고 쓰면 되겠어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쓰면 안 돼.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 나중에 실무하면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선적 서류라는 건 뭘로 얘기하죠? 뭘로 얘기해? 선적 서류라는 건 뭐예요? 선적 서류는 뭐다? 서류지. 서류에는 뭐가 있어요? 글씨 써져 있잖아요. 단어가 써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통관을 시킬 때 그 단어를 보고 통관을 시키는 것이지 물건을 보고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선적 서류에다가 불필요한 단어를 쓰면 안 돼.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이런 건데 화장품 이렇게 써놔야지 거기다가 뭐 의료용으로 된다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불필요한 얘기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보고 그 서류를 막 이제 보면서 인공지능이 그 수많은 전자상거래 하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글자만 보고 인공지능이 팍팍 거기서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걸 쓸 필요가 없다.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살 때 조심해야 되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전시장 붕괴. 교수가 구글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 사진에 보니까 이 전시장 자체가 좀 허술해. 우리나라 전시장은 이런 경우는 없죠. 우리도 그 전에 그 한 10년 전인가 한번 그 사고 났죠. 저기 동해안에 뭐 학생들이 MT 갔는데 1월달에 눈이 와가지고 지붕에 눈을 안 쓸어 내려가지고 그 뭐 사람들 죽고 그랬었죠. 전시장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허술하게 지어져 있으면. 특히 이제 전시회를 그 가건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전시장이 이제 없거나 그러면 가건물 지어서 하는데 뭐 태풍에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시품 도난 여기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완전히 무슨 007 작전 하듯이 했다고. 여기 밑에 보면 이게 2014년도 그 신문 기사인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화물 도난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 연간 400억 달러라고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40조 원에 가까운 물건들이 도난당하고 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돼 간단하게 해줄게요. 교수가 독일에 근무할 때 한국계 물류회사가 있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국계 물류회사가 있는데 독일의 함부르크 항이나 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이 유럽에서는 가장 큰 항구거든요. 거기서
이 우크라이나 요새 뭐 어쩌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니 뭐 이쪽에 뭐 불가리아니 뭐 이런 데로 거기는 이제 배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 노테르담이나 함부르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막 거기 내륙까지 가는 주로 우크라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이거 마피아들이 총 들어대면서 막 탈취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대.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뭐 그런 일도 심지어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 이제 뭐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다른 마피아한테 뭐 돈을 주고 뭐 그걸 보호하고 찾아와라 막 사건 사고가 나면은 찾아와라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런 참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물 도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공사 계약 미희행 이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CES에 가가지고 삼성전자 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관을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누가 하죠? 컨트랙터가 할 거 아니에요. 전시 장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수십 개 있어요. 근데 이 장치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가 벌써 전시회 개막하기 10일 전까지도 공사를 안 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알아보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자재를 가져와야 돼. 그 자재 공급 회사가 중단해 버리는 거죠. 회사가 부도 나려고 하면. 자, 정말 난감한 거죠 이게. 전시회는 해야 되는데 실제 교수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독일에서 있을 때. 자꾸 왜 독일 얘기합니까? 그러는데 독일이 세계 최대의 전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는 거기서 전시회를 1년에도 막 몇 개씩 개최를 하고 또 다른 그 옆에서 하는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 하는 전시회도 많이 가봤거든. 그래서 전시회 독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다른 회사를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그런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치 공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여기 지금 사진에 이게 나와 있죠. 이게 장치 공사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까딱하면 부도가 나가. 특히 이제 IMF 외환위기나 리만 브라더 사태 같은 세계적인 그런 금융위기가 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잘못하면 이게 이제 부도가 나서 재정적으로 위험하면은 장치 공사를 이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에 대비해서 장치 계약을 제대로 잘 체결을 해야 돼요.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독일에 있을 때 전시회 개최할 때 일어났던 일인데 독일은 전시 장치를 외국 회사가 와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은 잘 안 돼 그게. 근데 독일은 한국 회사가 가서 시공을 해도 돼. 미리 도면만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국에서 자재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치 공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쓰는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걸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 쓰는 거, 저 위에 있는 건 미국에서 써요. 미국은 지금도 110볼트거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쓰는 이 110볼트용으로 해고 220에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X지. 안 돼! 이게 된 거야 이게. 야, 난감한 거지. 내일 아침에 전시회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사태가 벌어져. 이게 최종 전시 주최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회사는 밤새도록 공사를 해가지고 전기선을 다 뜯어 고쳤어요. 특별히 뭐 괜찮은데 외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삼성전자 뭐 화성공장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교수가 뭐 우연히 이거 알게 된 건데 꽝 하고 내리니까 배너가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이제 이런 대기업에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공급하는 컨트랙터 회사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교수도 그런 일 한번 당했다니까.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아무나 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전자상거래가 처음 우리나라에 시작되던 때예요. 이게 이제 그때 우리 정부에서 수출 마켓플레이스를 내가 아이디어 내 가지고 막 열심히 직원들하고 준비해 가지고 오늘 10시에 장관님 모시고 행사를 합니다 하고 딱 이제 해 가지고 사람들 빠바해서 막 방송까지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10시에 쳤는데 장관님이 화면에 안 나와. 오 마이 갓. 왜 그렇겠어? 10시에 한다고 광고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10시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트래픽이 왕창 늘어나가지고 안 된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시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화면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치면은 나오게 이렇게 오프라인에 교수가 이렇게 하면은 화면 캡처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현재 지금이야 아마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뭐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건데 아니면 사람들한테는 오늘 10시 반에 개통합니다라고 해놓고 실제 행사는 10시에 한다 이거죠. 사람들 일반인들은 못 오게 해놓고 행사만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다 이제 위기 관리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죠. 네. 지금 많이 있는데 그거 빼고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이거 6번 이거 이제 실제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중국 경비원들이 사진 기자를 막 전시장에 들어가는데 코트라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사람들이 한국 기자들 대통령 지나면 한국 기자들 따라가잖아요. 카메라 들고. 근데 그걸 막 때려 눕혀가지고 넘어지고 전시에 막 입원하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우리나라 전 신문에 코트라가 그래서 완전히 이미지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게 이제 진짜 위기인 거예요. 위기. 예. 크라이시스인 거예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뭐 여학생들이야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남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모스크바의 교수가 근무할 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니까 막 직원들이 웅성웅성 야단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러시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한국 비즈니스맨이 지금 병원에 지금 실려가서 지금 누워 있다. 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코트라가 대사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코트라에. 그래서 막 우리 직원들이 병원에 쫓아갔더니 그 사람이 우리 코트라 일보러 온 사람 아니야. 무슨 전시에 참가하러 왔다가 그분이 러시아어 전공자더만. 그냥 그쪽에 비즈니스도 여러 명 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뭐 친구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술 먹고 막 놀았어. 반갑다. 뭐 이제 가면 언제 만나냐. 뭐 열심히 뭐 보드카 마시고 놀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산타페를 몰고 호텔까지 갔다니까 이 사람이 용감하게도 새벽 2시인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술 먹고 정신 잃었는지 사고 나서 잃었는지는 몰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눈 떠보니까 이게 이제 다행히 진짜 천만다행으로 지나가던 새벽 2시면 그냥 차도 안 다녀. 그런 데는 지나가던 차량이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후송 그 시립병원에 가서 누워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겨우 이제 거기서 수술을 2번 받아. 다리 수술을.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이 전시에 참가하고 가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 만나고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회사에서 날라와가지고 뭐 야단을 치고 해갖고 겨우 한국에 가고 그 사람 어떻게 되게 회사 쫓겨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무모한 걸 절대 하면 해외 근무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무모한 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그 사람 갔다 오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왜? 누가 안 봤으면. 네. 특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재원 가족이 전부 다 죽은 그런 사고가 언제 있었냐면 교수가 그 영국에 88년도에 올림픽 끝나고 바로 교수가 여러분들 훨씬 태어나기 전에 영국에 이제 근무를 하러 갔는데 1년 뒤엔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 직원이 거기에 이제 파견 나와 있었는데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영국하고 이 프랑스는 핸들이 반대잖아요. 근데 영국 차를 몰고 많이 가다가 영국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프랑스의 깔레 항구에서 도바까지 지나가는 이 호버크래프트라는 배가 있어요. 거기다가 차를 싣고 이제 사람들은 위에 타고 이렇게 건너간다고. 근데 예약된 시간이 있는 거야. 5시에 배가 뜬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늦은 거야 이게. 막 오다가 좌회전 한다가 어떻게 사거리에서 들어가고 충돌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는 우회전 할 때 이렇게 돌죠. 이렇게. 좌회전은 이렇게 돌고, 근데 영국은 우회전이 이렇게 돌고 좌회전이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갔다 보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갔다 보면 막 정신없이 빨리 가야지 막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다 꽝 해서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더 타임스에 더 타임스에 영국 신문이 막 이렇게 크게 났다고. 그 당시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럴 때는 항상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혹시 그러고 그 사람이 게 잘못 판단한 거야. 만약에 늦었더라도 천천히 그 다음 배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조금 페널티 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외 근무를, 해외 영업을, 해외 관련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항상 많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여기에 나온 얘기 외에도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궁금한 거. 빨리 끝내고 싶어. 지금 온라인 강의 듣는 학생들 혹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물어볼 거 있으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